이 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한 해 평안하셨습니까? 김관상 장로입니다. 석 달 금음날 12월 31일, 어느새 2016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국이지만은 올 한 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안에서 더욱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고 탁월한 기독교인을 모셔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보는 프로그램 CTS 초대석. 오늘은 NGO를 통해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어린이 구호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가족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더 현실적인 실천적인 학문을 해서 그런 대로 집안을 끌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아주 잘 지어지는 고무 그런 학용품이 배달이 됐고 그 옆에 가서 강냉이죽도 얻어먹고 하면서 유니세프라는 기관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걸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그 도움의 손길을 버텼던 길인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송상현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 바쁜 시간에 고맙습니다. 오늘 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한 해 오늘 마무리하는 날인데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마디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다 저물었습니다. 뭐 누구든 그렇듯이 또 기도에서 말씀하셨듯이 새해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다 우리 5천만 국민 성도 여러분들이 다 행복과 건강과 평안함이 함께 하시기를 빌고 우리나라의 국운이 더욱 떨쳐서 세계 만방에 펼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회장님, 올해 한 해 그래도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어떤 프로젝트였나요? 사역? 글쎄 옳시다. 제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못 받거나 또는 먹지를 못하거나 또는 병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국내 또는 국외에 그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그 도움의 손길을 버텼던 길인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유니세프 총괄 책임자로서 사역한 거에 대해서, 일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스스로 저를 평가해서 점수를 주겠습니까마는 여러 가지 그 모금 여건이나 또는 구호 자선 활동을 하는 여건이 점점 악화돼 가는 것이 국내적인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 유니세프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의 열성으로 그 모금 그 목표액에 있어서도 목표액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진전이 있었고 저희들이 펼치는 사업도 좀 더 다변화되면서 실효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온 것을 그나마 위로로 삼습니다. 예. 할아버님, 고하 송진우 선생님, 독립운동가시고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신데 1945년 12월 30일 돌아가신 거죠? 네. 할아버님 돌아가실 때 나이가 5살. 예. 네. 그때 상황 좀 얘기해 주시고 고하 선생님 좀 소개해 주시죠. 이번 기회에. 네. 저희 조부이신 고하 송진우 선생은
그 중앙학교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그 대학이 없던 시절에 우리나라 해외 유학생들의 총본산이고 지성인들의 그 집합처였습니다. 지금 중앙고등학교. 지금은 이제 중앙고등학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교사로, 학감으로, 교장으로 숙직실에서 그 숙식을 하시면서 여러 애국지사들, 그러니까 기당 현상윤 선생님 또는 육당 최남선 선생님, 고우 추린 선생님, 인촌 김성수 선생님 이런 분들하고 그 숙직실 속에서 밤에, 깊은 밤에 이 독립운동을 할 것을 그 모의를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참 1919년 3월 1일 날 그 자랑스러운 민족 독립운동이 펼쳐졌고 그 기독교도와 천도교들의 그와 제휴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죽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신 선구적인 애국지사이십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이제 지독한 그 고문과 함께 옥살이를 1년 한 7개월 동안 하셔서 그 건강을 많이 잃으셨기 때문에 휴양을 좀 하신 다음에 또 바로 이제 민족지로서 동아일보가 창간되니까 그거에 뛰어들으셔가지고 이제 그분의 일생은 동아일보를 우리나라 정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암흑 시절에 동아일보를 짊어지고 그야말로 조선 8도 2천만 민중의 등불 노릇을 하셨지요. 국내외에서 뭐 수많은 애국지사 또 그룹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치단결해서 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몰래 군자금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국내 버티고 앉아서 중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는 세력이 없었더라면은 그 해외에서 모두 그 애쓰신 노력의 대가가 그렇게 정당하게 발휘되고 평가되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고하가 그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지조를 굽히지 않고 국내의 구심점 노릇을 하면서 우리나라 광복을 가져오는데 몸을 바치신 것,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군요. 석 달 금음날 불행을 당한 경위를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5살이고 항상 할아버지가 오시면 원소동 저희 집의 사랑채에서 모시고 같이 잤는데 그날은 무슨 정치회의를 하시고 늦게 밤을 새고 새벽에 들어오시는 바람에 제가 기다리다가 그냥 아래채에서 잠이 들어버린 게 하나고 그다음에 늦게 귀가를 하셨는데 같이 주무실 손님 한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자질 않고 아래층에서 자는 바람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저격범들이 와서 무차별하게 총을 난사하는데 뭐 총알이 저라고 피해 갔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참 요행이 참 살아났고 그 당시의 기억은 너무나 충격이 커서 저희 집안 식구 그 당시에 원서동에 살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충격이 너무나 강렬하고 뇌리에 선명합니다. 우리 고아 송진우 선생님 그 송기정 우리 동아일보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뭐 그때 사장으로 네. 계셨죠? 그 1936년에 베를린 독일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양정고보 학생인 손기정 선수가 우승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로서 그것이 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2중 3중의 기쁨인데 그만 그 유니폼 한가운데 일장기가 달려있는 사진이 자꾸 그 외신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그냥 동아일보 지상에 그 인쇄를 해서 이걸 배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체육 기자인 이길용, 사진 기자인 백운선, 또
여러분들의 그과 함께 이것을 초산을 살짝 쳐가지고 그 일본 일장기를 없앤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며칠 동안 눈치를 못 채고 있다가 어떤 다른 이제 경쟁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일러서 그게 다 뒤집어져 가지고 동아일보는 무기 정관이 되고 고한은 강제로 거기서 사장직을 쫓겨나시고 뭐 여러 가지 그 입은 피해와 타격은 신문사나 개인이나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 유니세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1950년에 우리나라 6.25 전쟁하고는 어떻게 관련되죠? 전쟁이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유니세프의 그 구호 물자가 들어오고 또 저도 그 수혜자입니다마는 그 죽도 얻어먹고 강냉이죠. 네 저기 저 부산에서 예. 그 어느 날 가만히를 깐 천막 교실에 앉아 있는데 아주 부러지지 않고 글씨가 잘 써지는 연필과 또 이게 구멍이 뚫리거나 뭐 갈색 이 종이로 만든 노트가 아니고 깨끗하게 잘 만들어진 그 노트 그리고 이제 고무라는 게 지우면은 시커매지는데 아주 잘 지워지는 고무 그런 학용품이 배달이 됐고 그 옆에 가서 강냉이 죽도 얻어먹고 하면서 이것이 물론 종교단체의 힘이 제일 컸죠. 그러나 유니세프라는 기관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걸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의 어린 수혜자로서 어떻게 보면 유니세프와 첫 인연을 맺은 겁니다. 유엔 소속 유엔 아동 기금 그렇습니다. 예, 유니세프. 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자립 국가로 돼 있나요? 네. 세계 한 200여 개국이 있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유니세프 본부에서 그 나라의 자기네 이제 그 지역 그 나라 사무실을 열어 가지고 그 나라 형편에 맞는 어린이 구호 사업을 합니다. 그게 원칙인데 한국을 포함해서 34개 선진국은 그 경제 수준, 민주 발전 수준이 충분한 단계에 도달했으니까 각자 자율적으로 독립한 국가 유니세프 국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라. 그래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1994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도 유니세프의 본부가 보내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유니세프도 유엔으로부터 좀 이제 재정 부분 이런 것도 이래 감독도 받고 있나요? 어때요? 투명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투명성. 네, 그거는요. 그 유니세프는 우선 유엔 기구지만 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또 대한민국의 그 NGO니까요. 우리나라 국법의 적용을 받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이사회가 있고 거기 또 감사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내부 감사를 받고 또 일정한 모금 액수가 일정한 액이 넘으면 외부 회계법인의 그 공식적인 감사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들 단체들이 그 안팎의 그러한 회계 감사를 받으면 대개 끝인데 저희들은 또 유엔 본부에서 나와서 또 다시 그 회계 감사나 운영에 대한 그 감사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삼중의 국내외적인 그 회계나 운영에 대한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저희가 아마 그 비슷한 유사 기관 중에서는 재정적 기타 운영상의 투명성이 가장 높은 단체입니다. 지금 회원은 몇 명 정기 회원으로 구분되는 거죠? 일시 회원도 있나요? 일시로? 네, 뭐 일시로 오셔서 그냥 일시금으로 거금을 놓고 가시는 그런 분도 계세요. 일시적으로.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그 개인 회원들이 저희들한테 기부금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십니다. 개인 회원이 38만 7천여 분 정도 되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기록입니다. 2등, 3등 하는 나라에서도 저희를 따라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유니세프 기금 네. 이제 이렇게 다 모아지면은 모금하면은 우리 국내 또 네. 북한, 네. 해외 네. 어떻게 대략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어떻게 돕고 있나요? 네, 원래 이제 34개 국가위원회는 각자 자기 나라에서 모금을 한 다음에 매년 그 총액의 몇 퍼센트를 그러니까 사전에 유니세프 본부와 합의한 퍼센테이지만큼 국내에서 모금한 돈을 본부에 보냅니다. 그러면 본부는 그 돈을 전부 풀링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봐서 어디가 더 긴급하고 그 우선순위가 어디가 더 급한가 이걸 봐서 모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구호 사업에 이용을 합니다. 이제 그게 기본인데 이제 저희는 저희가 유니세프 본부에 보내는 액수 비율에 있어서 다른 나라 유니세프에 비해서 그 비례가 상당히 적고요, 낮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내는 액수도 거의 대부분의 돈은 저희가 꼬리표를 붙여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유니세프 본부로 보내지만 요 금액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사업에 뭐 절대 차질 없이 투자를 해달라. 그렇지만 돈은 너희한테 보낼 테니까 그렇게 사용을 해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내는 액수가 얼마 있지만 사실상 저희가 다 그 돈을 다시 갖다 쓰는 격이고 또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든지 좋은 관계가 유지되면 북한에 고생하는 어린이들도 결국 우리 아들, 딸들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버린 일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래저래 조금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그 기금을 내부적으로 조금씩 떼서 이렇게 좀 저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 이제 저희들이 조금씩 쓰기도 하고 저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NGO 쪽에 취업하고 싶은 분들도 꽤 많잖아요. 정말 그렇죠. 이 자기답게 사는 게 뭔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자기 관리뿐만 아니라 어린이 구호 사업 네. 그렇게 취업하기를 원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네. 혹시 좀 얘기하실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어저께 유니세프에서 이제 신규 공채 시험을 다 끝냈습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선발된 사람의 1대1 인터뷰까지 끝냈는데요. 뭐 신규로 뽑을 숫자는 10명도 안 됩니다. 저희가 뭐 조그마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응모자는 1,200명인데 1,20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이들이 다 대학 졸업생이고 지금은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는지 이 한국의 유니세프 같은 데에서도 그런 데 들어가서 일을 하면 여기서 어떤 실력을 쌓고 경력을 쌓으면은 그거를 디딤돌로 해서 가령 유니세프 다른 뭐 본부라든지 그 다른 뭐 사무소에 진출을 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계산 내지는 희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마는 이제 요즘에 와서는 그런 생각들이 그게 전혀 허황된 생각은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진출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뭐 언론사 뭐 기자들도 인터뷰할 때 물어보시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영어를 잘해야 되겠죠. 뭐 학교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 다 맞는 말씀이지만은
지금은 이제 세상이 하도 빨리 변하고 복잡하게 되고 디지털라이즈 되니까 옆 나라에서 또는 저 먼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금방 알게 되고 바로 옆에서 어깨를 비비는 것과 같이 금방금방 느끼고 알아야 됩니다. 영어에다가 한 가지 어학은 더해서 언어 장벽이니 뭐 이런 얘기는 지금 그런 걸 따지고 앉아서 그걸로 일이 안 됐을 때 그 언어 장벽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시대는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거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앉아서 어느 쟁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토론이 붙었을 때 영어가 충분히 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식이 짧아서 그다음 토론을 이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우선 여러 가지로 섭렵을 해서 동서양의 지식을 기본 지식을 상당히 많이 그것이 종교도 좋고 그것이 사상도 좋고 문화도 좋고 역사도 좋으니까 그런 것을 머릿속에 단단히 넣어서 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덤벼야 그래야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따라올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참 대호각성해서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회장님, 독립군의 정신 네, 이런 게 이제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한국교회 평판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목회자들, 뭐 중직자들이 다 뭐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또 안타까운 분도 꽤 많은데 이 독립군의 정신 네. 이거를 어떻게 한국 교회에 적용을 해서 정말 품격 있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는지 한마디 좀 말씀해 주시죠. 아이고 그거는 너무 거창하신 질문인데 저 같은 어떻게 소인이 그런 거를 감히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뭐 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저는 어떤 자그마한 그 책임이라도 어떤 자리에 나가든지 책임을 맡으면 마치 그것이 자기의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최후의 사명인 듯이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그리고 공과 사를 구별하면서 열심히 하면 그러면 주위에 보는 사람들이 그 인정을 해줘서 그 다음 또 더 무거운 책임을 맡기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치열한 그게 독립군의 정신도 좋고 다른 표현을 해도 좋은데 그런 정신이 좀 부족하고 상당히들 지금 너무 풍족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풍족한 상태에서 좀 허우적거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이제 조그마한 데서 우리가 스스로 뭘 좀 찾아 보면 더 큰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새해 정유년입니다. 네. 정유 제란 난 지가 420년 되는 해인데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참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유니세프 비전 포함해서 좀 당부의 말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시청자들을 위해서 덕담도 좋으시고. 글쎄요, 이제 정유년은 이제 닭띠거든요. 예. 달게 해죠. 그러니까 새벽에 정적을 깨고 태양이 돋는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리는 게 닭 아닙니까? 예. 그 첫 닭이 우는 소리, 첫 새벽에 닭이 우는 소리를 신호로 삼아서 정유년이 참 나라의 국운을 개척하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 좀 더 나은 그런 생활을 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좀 듣기에 따라서는 이상하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해가기 위해서는 위기나 난관이 많지만 지금 우리가 당하는 혼란도 저는 우리 국민들이 다 지혜롭게 극복해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오히려 이것이 더 우리들한테 큰 가르침으로 남아서 앞으로는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참
참 허황하고 실망스러운 일이 우리 정치사에서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아마 보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희망적으로 관측을 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래 송상현 회장님 뵙고 대담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유니세프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 구호 사역이 굉장히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도 정말 참 인품이 있으시고 또 고하 송진우 선생님의 피가 흐르시는 후손을 뵙고 정말 참 인간이 되는 게 뭔가 또 사람이 되는 게 뭔가 독립군의 정신이 뭔가 이런 걸 좀 생각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예수 사랑, 나라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정말 내가 제대로 된 인간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데 우리가 소중한 새해를 맞으면 좋겠다 이런 다짐을 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CTS 초대석에서는 서울대 법대 교수를 마치시고 어린이 구호 사역에 온 힘을 다하시는 송상현 유니세프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회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린이 사역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간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후원 전화 02-6333-1003번으로 전화 주세요.